다주택자 세금은 줄고 돈이 생겼다. 자, 얼만큼 줄었는지 볼게요. 자, 부담 하나.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 제가 봤을 때는 19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과가 없어지니까. 중과가 없어지니까 19년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게다가 왜 19년 수준이냐면은 이 공제금액이 상향되잖아요. 공제금액. 예. 공제금액 얼마였죠? 다주택자 6억이었어요. 그게 얼마로 가요? 9억이 돼요. 그리고 1주택자는 얼마가 돼요? 12억이 돼요. 공동명의는 얼마가 돼요? 18억이 돼요. 그래서 이전 수준이라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세액 부담이 원래 매년 내 21년이고 22년이고 20년이고 막 얼마씩 내고 또 얼마씩 내고 또 얼마씩 냈는데 이게 확 줄어든다고요. 예. 게다가 여러분들 뭐가 문제예요? 이 세금을 내는 기준은 뭐죠? 공시가격이에요. 근데 공시가격 올해 어땠어요? 20% 빠졌어요. 20% 공시가격이. 예? 공시가격이 이만큼 빠졌다고. 기준이 되는 과표 기준을 잡는 계산산식의 가장 중요한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냈던 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종부세 계산 산식 보여드릴게요. 공시가격 합계액, 내가 가진 물건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그게 12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9억이 될 수도 있고 18억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근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기사에 이거를 다시 뭐 80%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이거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민주당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 60%로 했다가 이거를 이제 8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또 여론을 의식한 건지 60%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60%. 이러면 정말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종부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요. 예. 그 다음에 재산세 내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공제액이 확 줄죠. 12억으로, 9억으로, 18억으로 상향돼요.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어요. 돈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주택자가 매년 준비해야 됐던 돈들이 이 종부세 줄어든다고요. 확 줄어든다고요. 원래 준비해야 됐던 역전세 대응 자금, 종부세 자금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그 자금이 유동성으로 투자 자금으로 바뀌어요. 성질이. 투자 자금으로 성질이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다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역전세 때문에 그냥 잠궈 놓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세금 낮아지지. 역전세 대응 대출로 가능하지. 그럼 이 자금 쓸 수 있어요. 역전세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른 종부세 부담 차이.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60%로 가정하면 돈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3주택자도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든더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 공시가가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내야 될 돈 단순 계산했을 때 20% 수준이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준비할 돈이 확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안 내도 되는 사람들. 자, 보세요. 자, 이제는 강남 3구 용산 제외하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강남 3구 용산 제외하면 비규제이기 때문에 이 비규제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투자자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이었는데 양도세는 지금 폐지로 가닥이 잡혔고 종부세는 확 줄어들고 그리고 취득세도 비규제에 대한 그 완화로 비규제가 되면서 상쇄되면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를 낸단 말이에요. 특례로, 주택 특례로. 자, 이렇게 되면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 안 당하시고 투자할 수 있고요. 투자가 가능해요. 중과 없이. 그리고 2주택까지는 종부세 중과가 없어요.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3주택이 넘어도요. 공시가 24억 이하. 과표 12억 잡았을 때 이때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걱정이 덜어졌다.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했는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살아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투자 시장이 활성화된다. 예,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투자자들 소액으로 2억, 3억 이 정도의 역전세 자금을 투자 시장으로 넣는 투자자들이 향하는 길목은 어디가 될까? 이들이 원하는 부동산은 뭘까? 이걸 알면 다음에 오르는 시장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소액 투자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자, 보면 이것도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자, 정비사업이란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노후주택, 도시재건축, 재개발 이걸 통해서 주택 공급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제도 개선 추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이게 빠르면 연내, 내년 요 정도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제초안 개정안 이걸 조속하게 입법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투자를 할 때 어디로 해야 되느냐면 이거 여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예. 이게 지금 투자처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에서 수익률이 크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률 크게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봐야겠죠.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책, 뭐 신탁사 통해서 시간 줄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비 사업 활성화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초안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예, 이게 명시화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가지 시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시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재개발 시장 첫 번째. 자,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아파트 값이 빠지니까 수요자들이 관심을 온통 아파트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아파트 값이 한창 오를 때는 이제 아파트는 사기 어려우니까 그때 빌라랑 오피스텔 봤었거든요. 빌라 오피스텔. 근데 아파트 값이 빠지니까 빌라 오피스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시 아파트 쳐다봅니다. 와, 싸졌다. 내가 살 수 있겠지. 이제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금액까지 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갔잖아요. 다시 회복하고 오르기도 시작했고, 빌라가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송파구 강동구 많이 빠졌을 때, 와, 저거, 야, 그라시움 이거 뭐 헬리오고 뭐고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사면 무조건 반등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빌라가 매력적인 가격으로 폭락했어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우리가 관심 가졌던 공공재개발, 신통, 뭐 모아타운 이랬던 빌라들이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역전세 가장 폭락한 빌라가 회복을 못했더라. 예. 회복을 못했더라.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 수준이에요. 지금 바닥 수준. 아파트 흡사 아파트 지금 12월 1월이랑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투자 시장에 굉장히 유리한 게 일단 투자금이 낮아요. 뭐 1억에서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있거든요. 모아타운 시장은. 예. 그리고 그냥 일반 재개발도 마찬가지. 저기 상계뉴타운 같은 데 가면은 예, 충분히 가능해요. 뭐 2, 3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광명도 마찬가지고. 예, 아직 가능해요. 이런 시장, 재개발 시장의 장점은 공시 가격이 낮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장기간 보유할 때 예, 공시가가 낮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요. 또 나중에 증여할 때도 유리하고 이런 갖가지 공시가가 낮아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은 빌라긴 하지만 아파트가 될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될 부동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데 이 정도 작은 자본으로 투자해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아직 가격 회복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재개발 시장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고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는 이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재건축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건 아직까지도 소수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고요. 이건 심지어 동네 중개사분들도 몰라요. 예, 중개사분들도 몰라서 저 강의 와갖고 듣는 분들 많거든요. 중개사분들도 제 강의 많이 들으러 오셔요. 모르니까 자기 동네 그냥 아파트만 중개했지 뭐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의율도 모르고 다 조건들도 모르시다 보니까 사업성 분석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 그래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소수만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놀부님 취득세 중과인데 이거 뚫고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 당연히 취득세 중과를 다 때려 맞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취득세 중과라는 게 뭐 어차피 나중에 양도세에서 제해지는 금액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를 우회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는 우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취득세 중과는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다, 나중에 제해지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수입니다. 무조건 취득세 중과는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피해가는 방법 중 하나가 또 단지 내 상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가니까. 상가는 취득세 4.6% 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내면 끝입니다.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이건 주택이 여러분들 10채든 100채든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 보면은 거의 이제 30억 정도, 26억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런 단지 내 상가들 보면 잘만 찾아보시면 지금 없겠지만 뭐 거의 이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상가가 투자가 가능해요. 예, 물론 이것도 비싸죠. 절반이라고 해도 뭐 10억이라고 쳤을 때 10억짜리도 없어요. 이것도 되게 싼 거라서 누가 내놓으면 금방 사갈 거예요. 물론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있다고 가능하자면 그런데 이 금액이면은 당연히 지금 생각할 때 비싸지만 수익률로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까 말했던 수익률로 보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재건축을 26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10년을 보내요. 아니면 여러분들 상가를 샀는데 10억이야. 예, 물론 평당가는 상가가 비싸요. 근데 10년이 흘렀어. 그럼 이 중에서 좀 더 좋은 가격에 산 거는 얘가 되겠죠. 좋은 가격. 근데 수익률은 뭐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수익률은. 추가 분담금은 입주 때 정산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뭐가 좋을까? 수익률은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예? 얘가 좋은 거예요, 상가가. 자, 아파트 재개발로 얘기 드릴게요. 5억짜리 물건이 있고 20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재개발에. 그러면 프리미엄이 누가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P가 어디다 많이 붙을까? 여기에 많이 붙어요. 여기는 별로 안 붙어. 여기에 붙는다고. 왜?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10년을 가면 돼요. 실투자금이 5억이라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더 나오겠지. 얘보다 얘는 돌려받겠지. 환급부까지 받겠지. 근데 환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는 뭐야? 수익률로 계산을 해야 돼요. 수익률. 환급 받는다, 내가 프리미엄이 낮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제발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투자를 할 때는요, 수익률이에요. 실투자금입니다. 무조건 실투자금이에요. 네. 그래서 실투자금을 낮추는 거는 전세가를 높던가 싸게 사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꾸 실수하시는 거, 예? 자꾸 뭐 환급 받는다, 아파트 한 채 받고 환급 받는다, 아니면은 피가 없다, 피가 적다, 쓸모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이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또 한번 강의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실투자금이 적다는 거예요. 예, 실투자금이 적다. 예. 특히 근데 지금 문제가 서울이 비싸요. 지금 서울의 신길동에 있는 뭐 30년 가까운 아파트들도 지분당 평당가가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상가가. 싸지 않죠. 근데 강남은 어떠냐면 강남은 무조건 1억 5천, 2억이에요. 이거 1억 5천, 2억짜리도 추진위도 설립 안 됐어. 이런 것도 평당 이 정도 금액은 해요. 네. 그런데도 이 정도 금액이 돼요.
비싸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2억짜리 추진위도 안 돼 있는 거를 대지집은 한 5평 갖고 오면 10억이에요, 여러분들. 3평 갖고 오면 6억이고요. 이게 소액 투자예요? 이게 소액 투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비싸요. 그러면은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싸게 샀을 때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싸게 샀을 때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투자법 자체가. 왜? 아직은 소수만 알고 있으니까요. 소수만 알아야 정보가 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좋은 곳의 아파트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미 비싸다는 거예요. 이미 비싸다는 건 뭘까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이미 비싼 곳 투자금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말했던 원칙이 깨져요. 수익률이 깨집니다. 그래서 좋은 곳은 지키라는 거예요. 좋은 곳은. 근데 이미 비싸지 않은 다른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근데 다른 부동산,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고요. 아파트보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종목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집중 공략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곳은 버리지 마세요. 근데 좋은 곳의 아파트는 비싸요. 그럼 수익률이 안 나와요. 좋은 곳의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 근데 그 아닌 부동산이 앞으로 아파트가 될 부동산. 좋은 곳에 재개발이 되는 빌라나 좋은 곳에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나 아파트가 될 부동산을 접근하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지분을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급변하면서 큰 돈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산전수전 공유년을 겪었겠죠? 이 사람들은 아파트로 고집하지 않아요. 다주택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재건축, 재개발, 상가, 빌딩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아파트를 관역을 놓고 봤을 때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돌아서 가자는 거죠. 재개발로, 재건축 상가로 돌아가는 전략들이 있고 그것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또다시님 못 찾는다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찾는 거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상가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재개발을 찾아야 되는지 조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죠. 안중근님 좋은 지적인데요. 아파트는 실거주 한 1주택만 지금은 있어도 돼요. 지금은 아파트로 추가 투자를 하셔봐야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까 아파트는 실거주 1주택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지금 싸게 사야 수익률이 나오는데 싸게 사려면 주목할 부동산은 뭐냐? 자, 이미 재건축 진행돼서 사업시행인가 전후 이미 재개발 진행돼서 사업시행 전후 비쌉니다. 싸게 살 수 없어요. 자, 미래에 비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부동산을 사야 성공하고 부동산으로 대박이 나는 건데 그러기가 쉽나요? 어렵죠.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 깨도 재개발이 안 되던 곳을 재개발이 되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재개발이 원래 안 돼. 여기는 노후도가 안 되는데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이 나왔어요. 그게 뭔 정책이에요? 무슨 정책이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재건축이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 용적률이 막 200이야. 용적률이 200이고 막 220이고 막 이래. 죽었다 깨도 안 돼. 근데 정부 정책에서 이걸 해주겠다고 지금 정책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무슨 정책이죠? 재건축 원래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동네였는데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재건축을 해준대. 이제까지 사례가 없어. 근데 해준대. 어디죠? 자,
이 지역이 여러분들 미래에 비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부동산들이에요. 지금 이 두 군데가. 이 두 개가 미래에 비해서 절대 말도 안 되게 싼 부동산입니다. 네. 자, 이게 바뀔 가치 변동이 큰 부동산이죠. 바로 어디냐면 일기 신도시와 모아타운입니다. 죽었다 깨도 재개발이 안 되는 모아타운. 죽었다 깨도 재건축이 안 되던 데가 일기 신도시. 이게 향후의 투자 시장의 소액 투자의 정석입니다. 자리예요. 딱 이 자리예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예요. 네. 여러분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거 뒤져볼 필요 없습니다. 제일 싸고 돈 될 만한 거 이거 두 개만 찾으시면 돼요. 네. 이 두 개 내에서 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죠. 10년 뒤면요, 여러분들 입지 서열이 또 바뀌어요. 예. 분당 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도 바뀔 거고요. 서울 내에서도 좋은 자리가 바뀌어요. 지금 한강변이 이렇게까지 입지 가치가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입지 가치가 높지 않았다고요. 지금 와서 높아진 거예요. 예. 그렇듯이 입지에 대한 서열이 또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아까 말했던 재개발, 재건축 패러다임이 입지 서열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역전세 대응하느라고 세금 대응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세금도 덜 나가고 역전세에 대한 대출도 되니까 남는 자금이 생기겠죠. 이게 다주택자들의 시장이 투자 시장에 들어올 텐데 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오르고 더 이상 싸지 않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대세가 될 부동산을 싸게 선점해 놓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시 23분이에요. 7시 3분 한 제가 50분가량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나왔고 제가 이 영상은 다시 멤버십으로 놓을 테니까 멤버십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매주 수요일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거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여기에 강의 참석 그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링크 창에 이 링크 누르시면 강의 들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톡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